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Julie. I'm Kate. This is 런치 테이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 저번 편에는 행복한 그리고 슬픈 집 스토리를 네.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집 이야기도 네. 좀 했고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힘들다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의 드림하우스 이야기도 좀 했고, 그쵸? 아무튼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저희 둘이 네,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맞아요. 한국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파트 오. 1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파트 2. 한국에서 살아남기 파트 2. 네. 오, 네. 저희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살아남고 있죠. 있잖아요. I think I am. 오늘도 살아남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네. 서울에서 살아남는지 네. 그 팁이라거나 음. 서울의 좀 유별난 한국만의 문화라거나 그쵸. 그런 이야기를.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피디님은 부산에서 오셨고 맞아요. 저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좀 놀란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놀란 점들이 그렇죠. 처음엔요.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너무 다르니까 한국이랑. 네. 이제는 많이 적응됐어요. 이제 13년 차니까요. 네, 저도 서울 16년 차니까요. Yes. 너무 나이가 다 드러났어. 맞아요. 아무튼 네. 근데 상경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왔는지. 저는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학교. 그냥 이제 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돼서 그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저도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꿈을 찾아 네. 바다를 건너온. 네, 어떤 막 오디션 기회가 있어서 아빠 나 한국 가도 돼? 하니까 아빠가 오 이래서 오게 됐어요. 아빠는 제가 이제 여기 12년을 살 줄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저희의 서울 생활. 그쵸. 그러면은 피디님은 약간 처음에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사회로 나갔잖아요. 그럼 한국의 약간 사회생활 사회생활 이야기부터 할까요? 때리나요? 네. 와우. 사회생활. 근데 사실 사회생활은 이게 부산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국이라서 있는 문화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뭐 선후배라거나 뭐 똑같아요. 부산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너무 부산 비하하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부산은 조금 더디다, 느리다. 오. 복지 이런 것도 서울이 점점 더 많이 생길 때 네? 이제 뒤따라서 생기니까 음. 조금 느린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죠. 비슷하다. 네. 그러면 약간 그런 건 없었겠네요. 문화 충격. 사회생활 들어와서 이게 뭐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부산에서 사회생활을 별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부산에서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산의 사회생활이 뭐 서울의 사회생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고 네. 아무튼 학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사회생활. 제가 듣기에는 근데 또 역시나 그러니까 비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도 다녀야 서울과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르구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부산에는 없어요? 부산에도 있죠. 서울에도 있겠죠.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짜 막 선배님이 막 접어 이러면 이렇게 접어야 돼요? 아니요. 저 그런 거 들었어요. 막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게 좀 유별나게 셌던 학교나 과들이 있었죠. 보통 대학교에서는 뭐 예체능 쪽이 조금 그런 게 좀 세고 선후배 관계라거나 이런 게 뭐 근데 그거는 진짜 서울이랑 부산은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 그러면 오늘 약간 네. 미국 대표, 네. 한국 대표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조금 해줄까 봐요. 이런 거 다른 좋아요. 점 뭐 이런 거를. 좋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때도요. 네. 선배, 후배 개념이 없었어요. 그쵸. 다 같이 그냥 저보다 3학년이 많아도 그냥 똑같이 다 이퀄하게 똑같이 친구고 그쵸. 그냥 뭐
뭐 선배가 왔다고 막 뭐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선배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같은 친구였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와서 느꼈죠. 선배라는 단어가 네, 막 한국, 일본, 중국 요 정도만 있지 않아요? 그쵸. 미국에 선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 후배라는 시니어, 단어. 주니어, 근데 그건 그냥 뭐 1학년, 2학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시니어, 주니어. 아니면 약간 대학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소로리티랑 그런 클럽이라고 있잖아. 그죠. 클럽. 이거를 한국은 어떻게 또 한국은 약간 요런 클럽이 없어가지고 그쵸. 동아리 정도는 있는데 근데 동아리보다 더 강해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시스터후드가 있고 네. 남자들은 브라더후드가 있는 뭔가 이렇게 진짜 뭉치는 가족이 되는 그게 있는데 네. 한국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약간 선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선배는 항상 후배를 챙겨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어요. 좀 약간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선배면.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선후배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다가 학생 때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 와서 느꼈죠. 무엇을 느끼셨죠? 한국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해서 돈 번 게 네. 뮤지컬이었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 2개 근데 했어요. 뮤지컬 또 센데 그런 군기 또 센 분야잖아요. 맞아요, 하필. 맞아요. 그래서 첫 뮤지컬이 코엑스에서 구름빵 어린이 뮤지컬을 했거든요. 구름빵. 제가 진이었어요. 핑크색 입고 막 간다 골목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했고 그때는 그 언니 한 4명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 그 언니 한 명이 그때 태호님 대표님이셨잖아요. 그때 플레이리스트 오셨거든요. anyways. 근데 그 언니들은 다 너무 잘해줬어요. 저한테 잘해주고 막 조금 처음에는 뭐 케이트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기만 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을 했는데요. 이 뮤지컬은 조금 큰 뮤지컬이었어요. 그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거기는 제가 또 하필 제일 막내였어요. 네. 저보다 한 명 더 막내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이돌이라서 조금 다른 다른 그건, 느낌이었고. 다른 느낌이었고 제가 찐 막내였어요. 그래서 군기 많이 잡혔나요? 저는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다 무서워하는데 전 약간 약간 드라마 약간 꽃보다 남자 안에 들어온 느낌이라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일단 연습하는데 막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오늘 리허설 끝나고 이 방에서 만나. 이 선배 아래는 이 방에서 만나. 다 집합. 네. 근데 이 나이 이후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끝나고 집합이죠. 그래서 첫 집합이라는 데를 갔어요. 집합. 근데 들어가는데 엄청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너무 분위기 너무 잡고 있잖아요. 또 가면. 그래서 나는 막 이게 뭐지 하는데 막 다 이렇게 두고 그냥 자동으로 동그라미로 서요. 손은 이렇게 하고 다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기도하나 하면서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맏 언니는 아니고 그 이제 집합 리더하는 언니가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중간이 그렇게 중간 하니까. 언니였는데요. 와 어떻게 그렇게 걸어와요? 막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막 진짜 무섭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노트를 쓰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는 그때 그러니까 왜 피드백을 이렇게 주는 했니? 자리인 거죠. 네, 근데 피드백이 되게 약간 조금 늦었을 때 나는 뛰고 있었는데 왜 너는 안 뛰고 있었니? 약간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막 되게 열심히 그때 20살 아니 19살이었잖아요. 애긴데. 그래서 그때 막 다 준비돼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는 리스펙트를 주는 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쳐다보는 아이 컨택을 그쵸.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언니가 케이트 넌 뭘 봐? 눈 깔아.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약간 청춘 느낌이 있어요. 그 낭만이 있어요. 막 맨날 혼나요. 막
맨날 혼났어요. 저는 이유도 몰라요. 왜 혼나는지. 근데 사실 막 큰 혼나요. 이유가 없었을걸요? 네, 네, 저희가 네. 막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 저보다 조금 언니인 분들이 저한테 조금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막 메이크업 받는데 막 케이트 그냥 말하지 않아요. 케이트 이리 와봐. 그럼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방금 문 어떻게 닫았니? 이렇게 닫았어요. 아니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너가 쿵 닫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또 회식 갈 때는 케이트 너는 외국에서 온 거 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똥궁기라고 하죠. 똥궁기. 쓰잘데기 없는데 그냥 갈구고 싶어서 갈구는 그쵸? 똥궁기. 그리고 저보다 6개월 나이가 많은 언니. 그러니까 케이트 이리 와봐. 네. 너 메이크업 받을 때 너 좀 졸았지. 그래서 네. 메이크업 받을 때 그러면 존 것도 뭐라고 해요? 오늘 그러면 안 돼. 똥. 그래서 다음 날 자기가 졸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졸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졸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똥궁기. 똥궁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다. 너무 즐거웠어요. 즐겼다면 됐습니다. 네. 즐겼다면 저 혼자가 다행이에요. 아니었고 저랑 또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 있었는데 우리 셋이 팀이었고 네. 우리 셋은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약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건드렸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 눈치 보는 약간 선후배 사이의 네, 그런 게 한국에는 조금 심합니다. 예전에는 그 대학교나 이런 데서 다 너무 심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도 맞아요. 네,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다 같이 그 MT, OT 이런 거를 가면 그러니까 네, 술을 그렇게 먹였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그래서 그걸로도 똥공기를 엄청 잡았었는데 진짜요?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아요. 그 신입생 때 이제 술 처음 마시기 시작한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술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지도 모르는데 선배가 준다고 막 무조건 마시고 이러다가 뭐 죽는 사고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MT 갔는데 그 게임 있잖아요. 의리 게임. 의리주, 그때 의리주. 얘기한 적 네네네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차례 때 그냥 저는 그때 술을 안 마셔서 그냥 다 부었어요. 마시는 척하면서 여기 다 부었어요 맥주를.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문화들이. 그럼 아직도 그렇게 하나요? 만약에 막 다 같이 식당을 가요. 그러면은 막내니까 내가 먼저 막 젓가락, 숟가락 세팅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것도 막 되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것도 또한 요새 많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막내가 하죠. 위에서 근데 시키지 않아도 막내가 알아서 수저를 놓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그쵸. 우리는 좀 높은 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이런 게 예의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요새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네, 바뀐 것 같긴 그쵸. 합니다. Yeah. 뭐 저는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의무적으로 너가 네, 어리니까 이걸 해는 의무적으로. 아닌 건 거죠. 맞아요. 네. 그거는 안 좋죠. 그건 아닌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선후배 문화, 똥군기 문화가 있습니다. 똥공기. 똥군기. Very 똥. shit. 너무 티 발음이 너무 싸서. Shit. 죄송해요. language.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눈치 문화. 눈치 하니까 그것도 생각나요. 그 회식. 네. 회식. 한국에는 또 회식이란 게 예전부터 이것 또한 요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네. 회사 끝나고 회식 날이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가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막 상사가 따라주는 술 억지로 마셔야 되고 Yeah. 그것도 네 되게 비슷하죠 사실. 그 선후배 그쵸. 느낌이 이제 학교에 있다가 직장으로 올라온 느낌인 건데 와우. 네 그것 또한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쵸. 이제는 막 꼭 막 술 안 마셔도 되고. 네, 술 안 마셔도 되고 참석 못하면 뭐 참석 못해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아예 회식이 저녁 말고 그냥 점심 때 나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정도로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영화 보는 회식도 있어요. 진짜요? 같이 영화 보러 가는 회식도 있고
그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영화 볼 수 있어서 편한 네. 거 같아. 방탈출 같이 가는 팀도 있더라고요. 회식으로. 근데 팀이 되게 좋고 그러면요 재밌겠죠 이런 회식. 그래서 일 끝나고도 이제 재미로 사람들 이제 만나고 친목의 느낌으로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억지로 회식이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거죠. 점점.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네,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오, 미국에는 되게 그런 게 확실해요. 그냥 프라이베트 라이프랑 네. 일 라이프가 딱 아, 이게 그죠. 있어서 칼퇴근도 딱 이렇게 칼퇴근하고 네. 출근도 딱 시간 맞춰서 오고 이런 음. 게 잘 돼 있어요. 약간. 그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해도 되나요? 근데 저도 막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렇죠. 연락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음. 슬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네. 남길 수 있겠죠. 이메일 같은 건 남길 수 있겠죠. 근데 꼭 답장이 와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주말 아니면 저녁이면은 일 안 하는 게 당연하니까. 일하는 시간 안 하는 시간 명확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음. Interesting. Interesting. Let's see what else. 아니면 이제 뭔가 그런 사회생활 이야기 조금 했으니까 네, 의식주 먹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죠. 먹는 얘기 할 거 게 너무 너무 좋죠. 많지. 한국에서 살아남기 한국 음식 먹어야죠. 살으려면. 맵잖아요. 아 맞아요. 어때요? Spicy. 한국 처음 왔을 때 매운 음식 어땠어요? 저는 매운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 혀는 좋아하는데 제 위가 안 좋아해서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저도 집에서 미국에서도 그쵸. 애초에 엄마 음식을 한국 먹으니까.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그쵸.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혼자 밥 먹는 거는 좀 힘들어했어요. 어때요, 피디님은요? 저는 혼자서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어. 맞아.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혼자 밥 잘 안 먹나요? 근데 막 그것도 도시마다 다르지 않아요? 뉴욕 이런 데 가면 혼자 밥 먹는 엄청 사람들 먹죠. 너무 많을 테고. 그쵸. 네. 아니면 뭐 혼자 먹어도 차에 가서 막 먹을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 동안 차에 가서 그런 먹는 건 사람들 좀 슬프다. 드라이브트루 맥도날드 맞아. 드라이브트루에서 드라이브스루. 차에서 먹던지. 근데 약간 일하는데 근처면은 혼자 많이 먹는 것 그쵸. 같아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 사람 시간 안 되면. 그쵸. 뭐 야외 그 테라스에서 뭐 샌드위치 먹고 이런 건 좋은데 저는 잘 못했어요. 혼밥을. 지금도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잘 하세요? 네. 저는 뭐. 어디까지 혼밥 하실 수 있어요? 그 단계별로 고깃집. 뭐가 있었잖아요. 1단계 편의점. 편의점 혼밥 가능? 아니요. 1단계부터 안 돼요? 편의점에요? 응. 저는 컵라면 하나. 서브웨이밖에 안 돼요. 서브웨이. 서브웨이는 혼밥 가능해요. 네.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안 해봤어요. 저는 서브웨이만 돼요. 서브웨이는 마음이 편해요. 제 사랑 서브웨이. 전 편의점 되고요. 편의점 뭐 되고. 햄버거 이런 데 다 되고. 저는 이 말하면 다들 너무 놀라던데 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애슐리 아세요? 네. 거기서 혼자 먹어봤어. 진짜요? 뷔페. 근데 거긴 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앞에 애슐리가 있었는데 거기 1인석이 애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상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땐 또 혼자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아무 문제 오케이. 없었어요. 근데 또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동네마다도 다르고. 학교 맞아. 앞이면 그러니까 학교 앞이거나 뭔가 엄청난 뉴욕 같은 회사원 막 이런 월스트리트 막 이런 데 앞이거나 이거는 뭐 한국 미국보다는 사람 바이 사람 회사 바이 회사일 느낌이라서. 예스. 혹시 약간 구워 먹는 곳 이런 데는요? 막 곱창. 그러니까 그거는 고기. 가서 뭐 충분히 먹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은 없는데 거기 가면 보통 2인분 이상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2인분 먹을 수 2인분을 있는데요? 제가 못 저는? 먹어가지고. 1인분 130g 아니에요? 이만큼. 근데 그거는 어쨌든 2인분을 제가 못 그쵸.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That's true. 그럼 혹시 혼밥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어요? 네, 저 아무것도 안 보는데요. 저 사람 구경해요. 혼자 밥 먹으면서. 그러려고 혼자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항상 뭔가 보면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유튜브를 봐야 돼요. 뭐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와. 이러면서 먹어요. 와.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럼 뭐 패스트푸드 가거나 어쨌든 혼자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벽을 보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벽을 등지고 보통 먹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어머머머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러면서 밥 먹어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벽 보고 밥 먹으면 좀 슬프잖아요. 와, 저는 선택권이 있으면 혼자 안 먹어요. 저는 꼭 스케줄 사이에 갈 데가 없어서 먹어야 될 때만 그렇게 먹고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요새는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정도만 같이 먹고 나머지 다 혼밥이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집에서 일하고 막 그쵸, 아니면 카페 가서 일하니까 어쨌든 혼밥이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집 혼밥은 짱이죠. 근데 뭐 집에선 잘 안 먹어요. 앞에 나가서라도 그냥 국밥이라도 먹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혼밥은 뭐 딱히 한국 미국 문화가 아니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또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배달이 되는 나라 요새는 뭐 물론 우버이츠 이런 거 다 생겨서 조금 그쵸. 덜해지긴 했는데 이런 앱이나 어플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있었어요. 맞아요. 배달이 다 있었습니다. 맞아요. 짱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처음 한국 왔을 때도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맞아요. 아니었어요. 네. 근데도 배달은 다 있었다. 맞아요. 근데 심지어 한강 이런 곳으로 배달도 왔었다. 미국에는 보통 피자 피자. 아니면 중국 음식 그쵸, 그쵸.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정도. 전화해서. 네. 근데 이제는 다 우버이츠. 물론 이제는 그쵸. 이제 많아졌지만 예전에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그 대사 아세요? 짜장면 시키신 분. 아니요. 왜냐면 이게 어디든 배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같은 공원에서 그냥 한강공원 저기 뭐 어디 화장실 앞으로 배달 와주세요 이러면 배달을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 시키신 분 하고 찾는 거예요. 진짜요? 그 정도로 배달이 헐. 됐었답니다. 예전에도 우와. 옛날에도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배달을 다 했었으니까. 지금은 못하죠 그렇게 화장실 앞에서. 지금은 막 화장실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들고 그 있고? 배달 받는 픽업 장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전단지 보고 이렇게 전화해서 주문하거나 맞아요. 그 전단지 책도 있었어요. 오. 전단지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런 거 짱인데요? 보고 이제 전화하고 뭐 그랬었죠. 오. 배달. 배달은 근데 확실히 저는 한국에서 배달 시켜 먹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왜죠? 그렇게까지? 우버이츠는 너무 비싸요. 이거 진짜 우리 똑같은 거 맥도날드를 한번 시켜볼까요? 엄청 비싸져요. 막 팁도 우버이츠 있고. 지금 있어요? 네. 아, 막 팁도 있고 그 막 서비스 피도 있고요. 네네네. 이게 버거 하나 먹는데 갑자기 막 20불이 맞아, 돼요. 인건비잖아요. 네. 헐. 그래서 맞아. 되게 비싸요 여기. LA에서 살 때 제가 항상 카트에다가 음식을 넣었다가 배달비 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먹자 하면서 항상 그랬었거든요. 맞아. 말도 안 돼요. 예전에는 그 앱 생기기 전에는 중국집 이런 데는 그 중국집에서 그냥 배달부가 있었어요. 그 중국집이 그 배달원을 고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중국집의 배달원은 이 사람인 거예요.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플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좀 바뀌었죠. 네. 맞아. 그리고 또 팁도 다 주고. 맞아요. 미국에는 팁도 다 주고. 배달 오신 분한테 팁도 주고. 맞아요. 택시 타도 팁 주고요.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배달은 어쨌든 한국은 맞아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 아니면 쿠팡이츠, 전 쿠팡이츠를 잘 쓰는데요. 또 그런 옵션도 있잖아요. 바로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알뜰 배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금 몇 군데 갔다가 오는 것도 있고, 선택권도 있고, 한 집 배달도 있고.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맞아요. 요아 정도 배달되고. 디저트도 다 배달되고. 맞아. 밥 먹었으면 또 디저트 먹어야 되니까요. 한국의 카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한 골목에 스타벅스가
한 3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으로서. 뭐 일단 미국에는 한 골목에 그렇게 가게들이 많지도 않은데 네. 한국에는 가게들도 많은데 또 카페가 한 3개, 4개, 5개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커피 많이 마시는 그러니까 진짜요. 한국이 진짜 커피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엄청. 진짜로. 진짜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코리아노예요. 코리아노. 진짜. 맞아. 근데 카페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한국에는. 카페 진짜 많고 그리고 다 잘 되고 음흠. 점심시간 이후에 가면 모든 카페들에 자리가 없고 신기하죠. 그쵸. 한국의 카페 문화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막 그래요? 백다방, 메가커피 아, 이런 데 가면요. 그쵸 그쵸. 1,500원, 1,800원 하잖아요. 맞아. 그런 데도 있고 오히려 막 12,000원 넘는 커피를 파는 엄청난 카페도 있고 그쵸. 되게 엄청 그 레인지가 엄청. 네. 영어밖에 생각 안 나서 저도 지금 그 범위가 되게 넓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 만나면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저녁 먹고 또 카페 가기도 갔다가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카페 가서 그냥 커피만 마시지 않고 또 케이크를 네, 같이 케이크, 시켜서 빵, 빵. 뭔가 아. 디저트. 카페가 너무 잘 되네요. 한국의 이 카페랑 디저트 문화 네, 되게 특이?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가끔씩은 카페 커피랑 디저트 사는 게 밥보다 더 비싸요. 맞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맞아요. 아니면 더 비싸요. 비슷해.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럼 저 궁금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만나면 밥 먹고 카페에 가서 논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친구 만나면 뭐 해요? 카페 가는 게 아니면? 맞아요. 카페는 약간 스타벅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낮에 그냥 일하러 일하러 많이 가요. 가고. 막 놀러 가고 놀러 가는 그런 데가 건 좀 아니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디저트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식당에서 디저트가 나오는 거 아니면 따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 친구들은 다 버블티를 마시러 가요. 아, 보바 버블티. 엄청 많이 마시죠. 보바는 아직도 엄청 붐이에요. 그래서 항상 버블티를 마셔요. 버블티 가게가 되게 많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티 이거 이런 밀크티 이런 거 테이크아웃?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으로 거의 테이크아웃에서 뭐 해요? 뭐 하고 그냥 뭐 놀아요? 차 앞에 서 있다가 막 그냥 여기 막 이렇게 서 있다 그냥 막 마땅히 막 앉아서 마시고 막 얘기할 공간이 많진 않아요. 근데 뭐 버블티 샵이 좀 크면은 아, 여기 그렇죠. 안에서 그럴 수 있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LA 같은 데 가면요. 코리아타운에는 뭐 아, 설 앤드 빈즈도 있고요. 네. 설빙 아니에요. 투썸도 다 있고 설 뭐. 앤드 빈. 네, 투썸도 있고 커피빈 막 다 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요. 그런 데는 좀 있는데. 명랑핫도그도 있고. 아, 명량 네. 맞아요. 뭐 LA 코리아타운은 뭐 한국이니까. 그렇죠. 명동 칼국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디저트가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LA 말고는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디저트랑 카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것 같긴 해. 그것도 있어요. 한국의 그런 디저트는 유행도 엄청 타요. 맞아요. 탕후루 엄청 유행 탔다가 그쵸? 요아정도 유행 탔다가 막 옛날에는 이러잖아요. 추러스였다가요. 추러스였다가 맞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허니 올린 거. 올린 맞아요. 거. 맞아요. 두바이 초콜릿도 유행이었다가 뭔가 유행을 타요. 맞아요. 한국의 디저트는. 맞아요. 빙수. 빙수. 빙수는 근데 항상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있긴 한데 뭔가 메론 빙수가 엄청 유행이었다가 인절미 빙수의 유행이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오! 이 유행에 민감한 한국인들 맞아요. 진짜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엄청. 그런 얘기도 할까요? 유행. 트렌드. 유행. 막 패션 트렌드도 엄청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 저는 진짜 신기했던 한 해가 있거든요. 봄쯤이었는데요. 네. 제가 진짜 지하철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브라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모든 있어.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 한국에선 그럴 수 있어. 아니 유니폼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살까 했는데 안 네, 샀죠. 한국인 유니폼.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유행 엄청 타니까. 약간 이렇게 다 똑같이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뭐 미국에는 좀 유니크하고 좀 다른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거를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유행에도 민감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제 친구들도 한국 놀러 오면요, 사람들이 다 엄청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왜냐면은 미국도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막 그냥 동네 마트 가면은 다 추리닝이랑 메이크업 없이 막 되게 맞아요.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집 앞에도 막 조금 예쁘게 하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물론 본인이 그걸 즐기고 그게 본인이면 오케이. 근데 이제 남이 나를 보기 위한 그쵸, 때문이라면 조금 피곤한 것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냥 모자 쓰고 후디 입고 아 그죠. 한국에 많이 다니는- 편해졌어요. 네. 그것도. 편의점에 되게 많더라고요. 예스.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근데 진짜 그것도 점점 바뀌어가는 중이어가지고 전 집 앞에 카페 갈 때 진짜 그렇게 편하게 가거든요. 네. 대충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가면 그쵸. 엄마는 저 그거 보면서 맨날 혼내요.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지같이 해서 가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나 안 봐. 그쵸. 라고 하면 엄마가 네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안 씻고 모자 쓰고 그렇게 추리닝 입고 밖에 나가니까 당연히 남자친구가 없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꾸미고 가도 안 생겼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잘 살아남고 있잖아요. 맞아요. 잘 살아남았죠. 13년 동안요. 16년 동안요. 네. 안 무서웠어요? 처음에 무서울 때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한국 너무 안전해요. 저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 그죠. 미국에 비하면 너무 안전한. 아, 맞아. 그쵸.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맨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네요. 무서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이상한 질문이었다. 근데 집에 혼자 사는 건 무서운 거 있죠. 한번 그럴 수 있죠. 그 막 이태원에서 사는데 창문 밖이랑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창문 닫고 벌벌 떨면서 잤어요. 근데 그럴 때는 무서워요. 혼자 살 때 누가 막 들어올까봐 아니면은 그런 건 누가 무섭죠. 혼자 사는 거 알까봐 이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뭐 미국도 그러면 무서우니까 그렇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피디님은요? 무서울 때 있었나요? 무서울 때는 없었고 외로울 때는 많았죠. 언제 외로웠어요, 제일? 그냥 초반에는 그냥 이제 외출했다가 처음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집에 딱 들어가면 불 꺼져 있잖아요. 네. 불을 제가 켜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거의 뭐 16년 전이다. 그렇죠.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있으면 불편하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플 때요. 아. 아플 때 혼자일 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아, 그쵸. 근데 뭐 부산에 있었다고 딱히 뭐 달랐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아프면 진짜 좀 서럽죠. 혼자인데 맞아요. 아프면. 맞아요. 그게 제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외로워도 슬퍼도 그쵸. 우리는 잘 해냈다. 네, 울지 않죠. 그렇죠. 엄청 인디펜던트해졌어요. 네, 엄청 독립적. 독립적이 됐고 맞아요. 독립적이 되었고. 어떻게 본인한테 잘 살고 있는 본인한테 칭찬 한 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지연아, 지연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8살 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 아니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대로만 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히 하자 그랬어. 잘해. 화이팅. 전가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사는 집에도 이렇게 이사 올 때 그래 이제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가야지라는 저의 자취의 마지막 집으로 생각하고 이사를 온 거였는데 또 이렇게 자취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집은 진짜로 마지막 자취집이 되기를. 예스. 다음엔 정말 결혼해서 이사를 가기를. 예.
네, 스마트 홈으로. 아, 좋은 천장에서 오디오가 내려오는.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면 앞에 에피소드를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자취하시는 분들 화이팅. 우리 모두 너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화이팅 잘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줬으니까 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스. 오늘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냠냠냠. 감사합니다. 런치 테이블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잘하고 있어. This was the end of this episode of Lunch Table. Make sure to check out the next episode. 오늘의 런치 테이블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편에서 봬요.